네, 송원배 이사님.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반기 결산과 함께 하반기 시장 예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상반기 결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네 자로 줄였습니다. 네. 희망 고문이었다. 네,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뭔가 바뀌어지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래, 대통령 취임은 해야지. 취임까지는 기다려보자.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6월 달에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 또 단체장 선거까지는 있어야지 법이 바뀌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야지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 조정 대상 지역이 6월 30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러 가지 많은 부동산 정책들. 그런데 실상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야말로 희망 고문의 연속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그래서 상반기의 시장 결산은 희망 고문이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네, 하반기는 먹구름입니다. 네, 이게 좀 맑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우리 대구 지역 시장 여건을 감안해 보면은 대구에 일단은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 최고로 많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소비자한테도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공급자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급하지 않았던 이런 공급 물량이 하반기에 조금 더 쏟아지게 되겠죠. 또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분양이 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많다는데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맹골, 희망 고문, 먹구름 이렇게 안 좋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파크드림 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우리 차정희 소장님, 우리 지역의 하반기 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소득세법 개정이 이제 오늘 날짜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요. 어제는 금융위원회에서 또 대출 완화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모든 지역이 지금 냉랭한 상태고 지금 먹구름 전부 다 안 좋은 단어들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구는 비규제 지역으로도 풀리면서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량이 더 사실 늘었어요. 그리고 문정부 시절 때 벼락거지라는 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 연끌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제 나이 또래,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그리고 30대, 20대 집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마저도 투기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연끌 투자자들이 다 달라섰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출 금리가 6%, 저도 어제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다시 하러 갔는데 대출 금리가 한 3%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임대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일시적 2주택자도 해당이 되고요. 다주택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내가 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집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집도 정리가 안 되고 저 집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집을 전세 맞춰야 되는데 이 집도 전세를 못 맞추고 저 집을 전세 맞춰야 되는데 저 집도 전세를 못 맞춥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어떠냐면 전세가가 분양가에 50%도 내려온 상황이 단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래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말한다면 이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공급량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금리다, 무슨 지금 전쟁이다, 매수 심리가 최고로 떨어져 있고 거래량 악화에 되다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구시장 전체의 경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일 문제는 어쨌든 대출이 좀 완화가 돼야 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가 아니고 금융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냐? DSR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도 맞지만은 대구는 공급량까지 과잉에다가 거래가 너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거래량, 매매가 모든 거를 포함해서 DSR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자, 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이 나왔던 게 뭐 LTV 80%로 생애 최초 주택자들을 80%로 해준다.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을 1억을 2억 한도로 해준다. 이게 나왔지만 DSR 완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 사항으로 8월 말쯤에 DSR 완화 얘기도 있지 않겠나. 금융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대구 시민들도 그리고 전 지역 모두도 이런 그 금융 규제 완화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화가 나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예? 화가 나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화성파크 드림 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써세요. 자, 그럼 우리 김병진 대리님, 그 지금 하반기에 또 정비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는 뭐 우리 지역 업체들이라든지 그 또 중앙에 큰 브랜드 업체들이 잘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우리 역의 업체들의 진입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하반기 정비 사업은 앞서 이제 분양 물량의 과다와 입주 물량의 과다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정비 사업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구시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요거는 대구시에서 2021년 12월에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86곳의 새로운 정비 예정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지들은 역내에 재정비가 필요하고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구시에서 선별해서 새롭게 선정한 지역인데요. 물론 이 사업지들의 경우에는 추진이 설립,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등 많은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지에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들을 볼 때는 투자자들이나 조합원들의 경우에 단기간 1, 2년 내에 이걸 파는 게 아니라 한 6, 7년 뒤 착공을 했을 때를 바라보고 좀 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화성은 사업지들의 수주를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설계안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최소화시키고 또 조합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역업체 중에서는 화성산업이 제일 잘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화성파크 드림 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세금 관련도 다시 한번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태경 공인회계사님, 2022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주택과 관련해서 바뀌는 세금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앞서 질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2022년 5월 9일에 발표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제 중과세 배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금융 쪽의 부분인데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이제 LTV가 완화가 되어서 소재 지역 주택 가격 뭐 소득하고 상관없이 이제 80%로 완화되어서 3분기 중으로 이제 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층들은 현재 소득이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출 한도 나오는데 이제 불이익이 있어서 이제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한다는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이제 2022년 3분기 중으로.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울분을 토하셨던 DSR 3단계 이제 이거는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는 차주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자기의 소득 대비 이제 은행권 40% 이내인 범위 내에서만 신규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완화하는 게 안 보이네요. 좀 안타까운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정권 바뀌어서 뭐 네.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불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잘 버티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화성파크 드림 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많이 봐주세요.
우리 차소영 뭐 분노 좀 가라앉았습니까? 예. 아, 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다른 패널 분들보다 좀 울분이 더 많은 것 같고, 아까 투기가요지구 해제되면서 질문 많이 주시는 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전체적인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태경 회계사님이 짚어주셨고요. 분양권을 많이 묻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전매에 관해서 많이 물으세요. 전매는 똑같이 3년입니다. 그 3년, 공기가 3년이 지났거나 그런 것들에서 헷갈려 하시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뭐 전매가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딱 3년 똑같고요. 그리고 분양권도 단일세율입니다.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넘었으면 60%. 분양권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단일세율을 유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화성 파크드림 TV, TV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2022년 화성산업과 매일신문이 함께하는 부동산 토크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22년 대구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주택 구입 시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절세 꿀팁에 대해서 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